안녕하세요. 어쩌한입니다. 리프팅 시술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할까?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가격대는 평균적인 가격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의 사정이나 할인, 이벤트, 패키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 비싼 시술은 뭐다? 네, 가장 유명한 울세라입니다. 울세라가 거의 가장 제일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받는 300샷 정도의 기준을 하면 한 10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고주파 중에서 가장 비싼 시술, 써마지가 굉장히 고가 시술이에요. 써마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술 한번 받는데 한 100만 원 사이가 들고요. 그리고 써마지를 포함해서 고주파들은 대부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냥 이제 업계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고주파 장비들은 대부분 그 소모품인 팁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원장님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장비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울세라가 비싼 이유는 울세라 팁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주파류들은 대부분 팁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음파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대략 어느 정도대에 있냐면 덴서티가 써마지 바로 밑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샷에 따라 좀 다릅니다. 써마지보다 조금 싸죠. 그리고 600샷 정도 맞으면 약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시술 비용이 한 40만 원대 정도 300샷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요. 600샷 정도 하면 좀 할인이 들어가서 한 6,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장비가 국산 장비라서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서 광고 엄청 하고 있는 올리지오 같은 경우도 국산 장비거든요. 그래서 올리지오도 이제 볼륨어만큼 좀 저렴하고요.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 정도, 볼륨어보다 약간 싼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고 있고, 당연히 이벤트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중에서 저렴한 애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울세라 하나만 얘기했는데 초음파 중에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 국산 장비인 슈링크 유니버스가 있죠. 네, 슈링크 유니버스의 경우 이거 정말 할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슈링크는 비싸봐야 1, 20만 원대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600샷 정도, 거의 최대가 600샷이거든요. 600샷 정도 맞는다고 했을 때 슈링크 유니버스는 비싸봐야 20만 원대다. 20만 원, 30만 원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음파는 대부분 슈링크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좀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고주파는 조금 더 고가 시술이고, 근데 울세라는 그 고주파도 넘어서는 정도로 굉장히 고가 시술이다. 사실 울세라가 효과는 끝내주기는 하죠. 네. 자, 그럼 리프팅 시술 부작용은 없나요? 초음파 같은 경우 초음파나 고주파나 둘 다 열을 발생시켜서 리프팅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화상이에요. 시술을 받은 이후에 심대성 화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장비들은 얼굴 껍데기가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술 자체가 속 깊은 곳, 진피층 이하를 열을 줘서 리프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심대성 화상, 그러니까 안쪽에 화상을 입고요. 껍데기가 타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쪽이 화상을 입는데 주로 이제 열이 6, 7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2도 화상, 1, 2도 화상 정도를 입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큰 부작용 없어요. 근데 이제 열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얼굴에 일시적으로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를 주입하거나 어떤 약물을 넣는 거거나 이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피부염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화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좀 많이 심하고 마취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응고점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화상이 있는지 시술 받고 지켜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그에 비해서 고주파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뿌리는 시술이라 정말 특이하지 않는 이상 화상 입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바로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두 시술 다 일상생활을 그날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수술 같은 거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회복이 빠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외에 주의할 점이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합니다. 열을 줘가지고 수축 응고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열을 줬는데 바로 식혀버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초음파든 고주파든 끝나고 나서 피부를 차갑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드시는 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최근에 전 아이돌 가수 모 씨께서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받고 2도 화상을 아주 넓게 입었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래 턱까지 빨갛게 심대성 2도 화상을 입고
뉴스화된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 리프팅 시술을 받고 화상을 입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시술하시는 분을 커버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친다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 화상 사건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원인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마 장비에, 특히 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장비는 팁을 꽂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팁이 일회용이고요. 일회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 몇 샷 이상을 사용하면 버리고 새 거를 교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팁이 뭐 완벽하게 제조가 됐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팁 자체가 불량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량을 일반적으로 장비가 체크를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 장비단에서 이미 문제 있는 팁을 어느 정도 걸러내줘요. 장비에 달려있는 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이렇다면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시술을 안 했을 겁니다. 팁을 다른 걸 썼겠죠. 그래서 장비 오류는 없으니까 시술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팁을 바꾸면 팁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팁이 정상인지 화면에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팁 자체가 완전 불량인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불량인 건 아니라면 아주 미세한 불량, 즉 팁이 미세한 불량이 있어서 장비가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화상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시술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미세한 그 팁의 문제, 이게 아마도 팁 끝부분은 금속 막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금속 코팅된 막이 고주파든 초음파든 이런 에너지를 전달을 시키는데, 여기가 얇은 막이다 보니까 물리적 충격이나 혹은 보관의 문제, 혹은 그냥 약간 제조가 잘못돼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세하게 틈이 생기거나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의사도 인지 못하고 장비도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그 팁 끝에 미세한 상처나 틈 같은 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이제 방출시켜서 환자의 피부에 지나친 열을 가하고 화상을 입히는 거죠. 의사는 나름대로 본인이 하던 대로 컨트롤을 하셨을 텐데, 장비가 과도한 출력을 내서 팁이 손상된 것 때문에 아마 이번 화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무조건 우리는 당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때문에 리프팅 시술을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흔한 일이 아니고요.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생기지 않을 문제예요. 이게 2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시술을 했다면 환자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 마취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는 물어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가 돼버리는 거고, 의사는 기계에 오류도 없었고 내가 장비 확인해봤는데 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시술한 베테랑 의사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장비든 의사든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환자랑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환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의사가 장비를 핸들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에 화상 입는 경우는 진짜 흔하진 않고요. 별로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소통 잘 해가면서 시술을 한다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신 마취 때문에 일어난 조금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더 신중하게 시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환자분도 시술을 받는 중 받는 후에 의사 선생님과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쩌한에서는 초음파 고주파를 대표로 하는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피부 리프팅 시술은 사실 되게 고가의 시술이기 때문에 정보를 좀 많이 알아보시고 믿을 만한 곳에서 부작용 없이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시술 받으시면 별 문제 없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한에서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의학 상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